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의 호남 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을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광주시는 국립학교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 오령동에 있는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있고 인공지능 실증과 창업을 위한 집적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지로 국립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사업비 약 32억 원이 먼저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담당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의사는 확고합니다. 사업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지비 200억 원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입니다. 나머지 약 80%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국가 AI 영재고인 만큼 그 건립과 운영비에서 정부 주도로.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비를 모두 국비 부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위해 약속했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립인공지능고등학교 건립 사업.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거나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후반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의 그릇이 커졌고 누리고 즐기는 기회도 열었다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서울과 광주, 부산 3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분야 등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는다며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오늘 오전 갑자기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옮길 시간을 미리 주지 않고 당일 오전에야 갑자기 통보하는 바람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옮겨갈 병원을 찾느라 무더위에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병원은 서광주 청년요양병원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몸이 불편한 나이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밖 땡볕 아래에서 앰뷸런스를 타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옷가지와 이불 등 환자들의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거쳐왔던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 결정을 내리면서 갈 곳이 없게 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난리가 났죠. 보호자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디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병원장은 오늘 오전 9시 병원 폐업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환자 전원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은 욕설을 섞어가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른 데로 가려면은 여기서 서류를 떼줘야 되잖아요. 원장 가본 거 없어요. 이런 아주. 무더위에 환자들을 옮기느라 진땀을 뺀 직원들은 전격적인 폐업에 직장을 잃게 됐다는 사실이 허망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거의 다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놀라셨다니 많이. 충격이죠. 저희 나이대로 취직할 때는 별로 많지 않다고. 자금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이 병원은 회생 절차를 밟아왔는데 순조롭게 회생이 종결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폐업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기관인 광주 서구는 환자 전원 현황과 의약품 처리 계획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폐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 위를 무법 질주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10대 학생 2명은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주족들이 6.25 혹은 8.15와 같은 국가기념일을 기념한다며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10대가 사거리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일을 핑계로 도로 위를 차지한 채 무법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있지만 폭주족들을 막지 못합니다. 새벽 2시쯤 시작된 폭주족들의 질주는 1시간여 만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8분쯤 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인도에는 10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승용차는 시민들이 서 있던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8살 학생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고 13살 학생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주족들이 SNS로 이 일대에서 활동을 예고해 구경꾼 중에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통해서 어디서 폭주를 한다 그런 거를 좀 올려놓더라고요. 피읍, 지읒, 폭주, 광주역이면 기역, 지읒, 기역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뒤에도 폭주족들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광주역 일대를 점령하고 도로 위에 연기를 뿌립니다. 차량은 연기 속을 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이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폭주족 신고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주족을 단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현충일이라든지 3.1절 이럴 때 공휴일이 났고 명절 이럴 때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그냥 차를 대고 보고만 있을 뿐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경찰은 폭주족 단속은 안전 문제로 해산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며 6.25 전쟁 이래 폭주족이 활동한 전례가 없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이 폭주족을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왔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으로 폭주족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해남의 한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전복을 양식하겠다며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외여행 등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금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땅끝 마을의 한 어촌계가 관리하는 전복 양식장입니다. 지난 2013년과 15년 어촌계장 박모 씨는 전복 양식을 하겠다며 해양수산부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박 씨는 국비 3,6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이 중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죽는 다 해먹고 다 불법 해먹고. 이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키면서 전북 킨다 군청에서 다 보조만 몇 억씩 받아다가. 이른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인 이 어촌계에 해남군이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모두 4억 4,390만 원. 공동작업과 공동운영 등 공동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양식장은 임대 형식으로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거 당연히 자율공동체 없애야 맞거든요. 이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해남군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 어촌계. 그런데 모범 사례로 인정돼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7년도에는 우수 공동체로 사업 보상금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촌계가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 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관광 등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어촌계원 20명이 500만 원씩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전북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전북은 한 칸도 안 키우고 전북 종표 갖다 다 팔아서
산 사람들은 집행유예 2년씩 받고. 법원은 어촌계장 박모 씨 등 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5배에 달하는 부과금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환수 조치는 판결 이후 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남도 해양수산부의 판단이 달라 환수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좀 늦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은 물론 수익 창출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모범 사례가 된 해남군의 어촌계. 현장 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년째 지속된 보조금 사기로 어촌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는 배터리 특성상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많은 광양항도 화물선을 통해 이런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한 대에 은색 차단포가 덮입니다. 차 하부로는 거센 물줄기를 내뿜는 소방 호스가 투입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으로 불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차 한 대를 침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항구인 울산항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를 운반하는 선박 회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계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사 측이나 각 여러 협력업체들 설비나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지금 다 보급된 상태긴 한데 일단은 걱정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지 공장의 사고는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탓에 완진까지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상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는 더 힘듭니다. 이날 이뤄진 차체 침수 훈련도 불이 커졌을 경우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습식포 구비나 하부 관창 설치 등 국내에선 관련 매뉴얼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습식 진압포라든가 상반 관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전기차 운반선 화재 사고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전국 항만 등지에서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5월 영령 앞에 참배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당시 안매장과 행방불명자 문제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조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선태 5.18 조사위원장은 또 미흡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 5.18의 진실이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과 후세,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 검증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광주 MBC TV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85분간 생방송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장 후보자는 모두 5명이며 강수훈 의원, 박미정 의원, 박수기 의원, 신수정 의원, 심철희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과 한류의 성장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기를 끌었던 미국과 홍콩, 일본의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던 때부터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가 성장하기까지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